네, 안녕하세요. UFC 싸우고 있는 코리안준비 정찬성입니다. 오늘은 주먹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 강습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체육관에서 주먹을 가장 잘 피하는 안녕하십니까. WFC에서 싸우고 있는 홍준영입니다. 네, 또 우리 체육관에서 가장 주먹을 안 맞는 도망간다. 안녕하십니까. WFC 싸우고 있는 백승민입니다. 네, 두 분을 모시고 기술 강좌를 해볼 건데 이 둘의 기술이 나눠져 있어요. 어쨌든 펀치를 안 맞고 도망가는 것도 펀치를 피하는 방법이래요. 애초에 싸움을 하지 않는. 네, 맞습니다. 준영이는 펀치를 피하면서 하지만 맞을 땐 또 시원하게 맞는. 아무튼 첫 번째, 머리를 움직이다가 피하면 더 잘 피한다. 자, 펀치를 피할 때는 이런 플라스틱, 때려도 아프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주면 좀 굉장히 좋습니다. 뭐 막대기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게 더 잘 피할 수 있겠다. 맞기 싫어가지고. 이런 건 용도가 거의 똑바로 안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 제가 우리 선수들한테 항상 추구하는 거, 머리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느려요. 근데 가볍게 움직이고 있다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느 정도 바운스가 되는 상태에서 리듬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줘야지, 가만히 이렇게 움직이다가 펀치가 날아오는 거를 갑자기 오는 거는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자, 두 번째, 팔꿈치 쪽으로 피하게끔. 펀치 하나를 피할 수는 있지만 두 번째 펀치가 날아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우리 체육관에서 강력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이 펀치를 피할 때 상대방 팔꿈치 쪽으로 피하게끔. 팔꿈치 쪽으로 피하게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여기서 팔꿈치에 있는 사람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잽을 했는데 뭐 이쪽으로 피했다. 근데 이건 바로 펀치를 맞게 되는 거니까, 더킹을 할 때는 이렇게 대각선 앞쪽으로 피하게끔, 이 봉이 귀를 살짝 스치고 가게끔 피하는 거를 굉장히 추구를 합니다. 그 다음은 거리가 있다가 이제 가슴 쪽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피하다가 뭔가를 못 때렸어. 펀치를 못 때렸으면 가슴 쪽으로 파고들어야 가드하고 파고들어야 내 사람을 못 때리지. 여기서 또 가만히 있게 되면 팔꿈치 쪽으로 피했지만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면 또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펀치를 첫 번째 피했으면 여기서 만약에 카운터나 뭘 할 수 없다면 상대의 몸쪽으로 파고드는 방법도 펀치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를 피하면서 팔꿈치 쪽으로 피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으면 상대의 가슴 쪽으로 파고들어서 피해주고. 다음은 우리 승민이 형이 잘하는 걸 가봅시다. 도망가는 방법. 머리를 들어온다고 해주시면 돼요. 도망가는 것도 펀치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형 원래 잘 하는 대로 도망가 보시죠. 잘한다. 아, 뭔지 이렇게 가요. 아, 이거 형 원래 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죠. 이렇게 완전히 이제 어깨를, 턱을 가리고. 자, 왼손잡이가 도망을 갈 때는 이 손만 사실 안 맞으면 이쪽 어깨만 가려주고, 이 펀치가 나오게 하지 않으면 사실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계속 도망을 가니까 문제죠. 이런처럼. 자, 손을 올리고 사실 도망가는 게 이 사람이 거리를 계속 잡아 놔줄 수도 있고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 사람한테 빠르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도망을 가면서 펀치를 피하고 싶다 그러면 꼭 손을 올리고, 이 손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어깨, 턱이 가려지게 하면서 도망을 가주게 되면 이 사람 펀치를 때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제가 크게 추구하는 거는 뭐 스텝을 이용해서 뭐 사이드로 돌아가는 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스텝 훈련이라고 봐야 되고, 뭐 펀치를 피하는 방법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는 가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은 스타일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언더카드. 킥커브 가드입니다. 언더카드. 복싱 선수들한테는 많이 나오는 건데, 뭐 어느 쪽이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뭐 손이 올라오고 뭐 이런 게 또 올라오고 이렇게 가능한데, 사실 MMA에서는 글러브가 작고 테이크다운도 있고 니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드들이 조금 많이 불편하죠. 두 번째, 숄더럴 이렇게 빼고. 이걸로 제일 유명한 선수가 누구죠? 메이웨더. 네, 메이웨더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숄더롤이라는 게, 어깨로 내 턱이랑 경대까지 가려줘서 이 펀치가 위로 흘려가게끔
만드는. 근데 숄더를 해도 이렇게 숄더를 하고 있으면 죽는 거죠. 근데 이제 메이웨더가 뒤쪽으로 가주면서 흘려주고 카운터로 많이 때리는 숄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펀치를 흘려내는 커트. 내가 오른손은 상대 왼손을 상대해주고 내 왼손은 상대 오른손을 상대해주고 이렇게 흘려주는 거를 커트, 뭐 패링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패링. 상대방이 펀치를 내는 거를 살짝만 흘려주면서 내 머리가 살짝만 빗나가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거를 저는 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커트를 해내면 굉장히 카운터를 때리기가 쉽고, 그리고 또 이거는 상대방이 펀치가 오는 거를 보고 가는 걸 늦기 때문에 상대방이 펀치가 오는 길목에 손이 서 있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걸로 가볍게 툭 바로 카운터를 날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 중에 하나고 많이 이용하는 가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잽 해볼래요? 투 해볼래요? 이거는 커트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페이크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 손목 스냅으로만 이용해줘야 되지, 팔꿈치가 다 움직인다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반사신경에 맞춰서 훈련하는 방법도, 미국 같은 경우는 날라오는 거를 무슨 색 잡아 이러면 그거 색깔 잡고 뭐 오는 거 피하고, 근데 거기는 이제 막대기를 던져서 여기에 파란색이 있고 노란 색깔이 있고 뭐 오면은 뭐 블루라고 얘기하면 순간적으로 블루를 잡아야 돼. 리액션 타임이라고 하나? 그 시간을 좀 줄이는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 같은 경우는 더 파이팅 때 지금 공 잡는 거. 이거 잠깐만. 왜요? 참. 왜요? 저 정확하게 들었는데. 그것도 반사죠. 한 번 했어요, 한 번. 잘 안 하게 돼, 생각보다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있었다. 우리 눈 운동할 때 미국에서 갑자기 뭐 나오면 빨리 눌러야 되고, 컴퓨터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빨리 누르고, 제가 뭐 일주일 뒤에 얼마나 줄었나 뭐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반사신경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펀치를 보면서 피하는 거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반사신경을 늘리는 데는 뭐 그런 훈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펀치를 피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배워봤는데, 제가 오늘 가르쳐줬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본다고 해서 내가 펀치를 다 피할 수 있진 않아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올바른 자세로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